네, 7시 27분 됐습니다. 코로나 수능기라고 불렸던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5시 40분에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긴급 점검에서는 이번 수능의 난이도를 비롯해서 앞으로 대입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조원교 장학사 모셨습니다. 장학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원도내에서 치러진 수학능력시험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오늘 다행히 저희 7개 시험지구가 있는데요. 네. 7개 시험지구의 교육지원청하고 51개 시험장학교의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한 덕분에요. 다행히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좀 끝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올해는 7개 시험지구에서 12,347명의 학생이 수능 원서 접수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 한국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800명 정도 되는 학생이 결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비중으로 보면 한 14.88%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재작년 모두 12% 정도의 결시율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높은 결시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무엇보다 오늘 고3 학생들 어려운 수능시험 끝까지 치러내느냐고 네. 아주 고생했다고 격려의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결시율이 한 2%포인트 정도는 올라간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난이도를 본다면 9월보다는 좀 쉬워졌다. 전체적으로 좀 쉬웠다. 탐구는 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념의 시험은 아닙니다. 네. 오늘도 시험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예년의 기조에 맞춰서 수능을 평이하게 출제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아무래도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상 개인적으로 수능은 쉬운 시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평가원에서 하기에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어려운 초고난도 문제들은 좀 배제를 했고 네. 1년 동안 수험 생활이 참 어려웠다라는 걸 감안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시험을 출제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예년보다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요. 전체적인 출제 경향과 좀 특이점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학력 격차 차이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네. 사실상 6월달 모의평가나 9월달 모의평가의 성적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학력 격차는 예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상위권 학생과 중하위권 학생 간의 격차가 좀 벌어져서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출제위원들이나 검토위원들도 이번 수험생들의 특수한 상황들을 좀 고려했기 때문에 적어도 예년보다 더 어렵지 않은 수준의 문제들로 출제를 네. 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학생과 졸업생, 수험생 간의 학력 격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는 크리스마스 전전날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입시 일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오늘 본 수능의 성적표가 12월 23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12월 22일까지 대학별 고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23일 날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27일 날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네.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뒤에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 마감일이 내년 1월 5일까지고요. 네. 그날로 2021학년도 수시 전형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7일부터 정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정시 전형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이제 논술 면접도 남아 있고요. 정시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남은 수험생들의 대입 전략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이면 많은 수험생들이 가채점을 좀 해보고 있지 그러게 않을까 말입니다. 싶습니다. 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
본인의 예상 등급이 어느 정도일지를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좀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좀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학별 고사에 좀 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많은 대학이 온라인 비대면 면접으로 면접을 좀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어제 그제까지도 대학에서 그 발표하기에 4월 달에 그 대학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면접 방법이라든지 면접 장소가 변경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지원한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평상시보다 오늘 본 수능 성적이 훨씬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아직 남아있는 대학별 고사를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시에서 지원한 대학의 합격권이 정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다만 정시는 정말 일정 하나로도 당락을 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의 경우는 학령 인구가 한 2년 동안 10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지나가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두 가지 요소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합격선이 좀 많이 낮아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 뭐 저렴한 등록금도 있지만 졸업 후에 그 공기업의 지역 할당제도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능 시험은 오늘 마쳤지만은 대학 입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네.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챙겨야겠습니까? 네, 오늘 수능이라고 하는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대학별 고사도 남아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시 전형도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올해 그 대학별 고사의 경우 면접이,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는 아예 응시 제한을 두는 그런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건강 관리에 좀 힘썼으면 좋겠고요.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도 당장 내일 오후 4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재심은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네. 저희 진학지원센터에서도 학생들의 정시 지원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학생들도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과 수능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참 많으셨을 텐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대입 전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 그 현장 관계자들이 직접 본인들의 대학을 소개하고 지원 전략을 제시해주는 동영상도 있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 상담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네네.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모의 면접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수능이 2주 뒤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의 일정들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장 내일부터 재시문 면접을 다시 모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는 23일 이후에는 지금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현재는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네. 정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원교 장학사님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